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2024 주말 종합반 설명회이고요. 저는 진행 맡고 있는 박희섭 회계사입니다. 저는 주말 종합반에서 세법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날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달려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주말 종합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세무사라는 직업이 뭔지는 어느 정도는 아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저는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보다는 일단 세무사 시험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시는 첫 번째가 이 내용이에요. 이 세무사의 시험의 응시 요건과 과정이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일단 원서 접수 기간이 뭐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2025년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점수가 뭐가 있냐면은 딱 하나예요. 영어 성적만 중요해요. 영어 성적만.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토익을 많이 하고 계시죠. 토익 같은 경우에 점수는 700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700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걸 볼 때,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 위를 보시면 자,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5년이 되는 해에, 그러니까 역선에서 5년 전이라는 것이죠. 5년 전부터 만들어진 점수가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만 보시면은 언제까지인 거예요? 2015년 3월보다 더 이전이니까 2020년이 되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래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뀌기 전 있죠. 바뀌기 전의 연도는 고려하시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정 기준 고려 봤을 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만 이 5년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 토익 점수가 있다 했는데 그 토익 점수가 언제 나왔냐?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되고 있는 점수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점수가 몇 년도의 것인지 꼭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문구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이 산업은행공단에서 내놓고 있는 그 시험 계획의 내용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정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있는 거는 영어 성적을 잘 준비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준비하냐?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바빠져요. 그래서 가장 언제 한가하냐? 지금이 제일 한가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영어 성적이 없다고 하시면은 지금 당장 준비하셔서 빨리 점수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 편하게 이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걸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 이제 두 번째가 1차 시험인데요. 자, 저희 세무사 1차 시험은 단 하루 동안 진행되고 있고요. 그때 1교시와 2교시가 있습니다. 먼저 1교시를 보시면요. 재정학이라는 경제학의 세부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세법학 개론이라고 이제 저희가 세법이라 부르고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출제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교시를 보시면 2교시가 회계학 개론이라고 있죠. 회계학 개론에서 이제 재무회계와 원가결리 회계 이 두 가지의 과목이 하나로 출제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선택법이라고 해서 상법, 민법, 그리고 행정소송법, 행소법 부르고 있죠. 그렇게 세 가지 법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시험을 응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교시에도 두 과목이고 2교시에도 두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전체 시험 시간은 80분이고요. 80분. 그리고 한 과목마다의 문항수가 40문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교시마다의 전체 문항수가 80문항이라는 거죠. 80문항을 80분 동안 풀어야 돼요. 한 문제당 1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촉박하죠. 그래서 저희 1차 시험은 타임어택이에요. 그러니까 잘한다 보다는 빨리 풀어서 맞추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촉박한 시험이다. 공부 내용 자체도 굉장히 많지만 시험장에 들어갈 때에 제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풀어야 된다는 그런 긴장감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1차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1차 시험 치러졌죠. 그리고 2차 시험이 2024년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5월인데 2차 시험은 8월에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촉박하죠. 그래서 3개월 짧은 시간 내에 동차 시험을 준비해서 2차 시험 준비해서 이제 치르고 있는 것인데 이때 1차 합격생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2차 시험 기회가 두 번이 있습니다. 두 번.
그중에 첫 번째 2차 시험을 우리는 동차라고 불러요. 동차. 그래서 같은 차에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차라 부르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 2차 시험 과목은 전체 4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회계학 1부가 있고 회계학 2부, 그리고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1차 과목에서 이제 치렀던 첫 번째가 세법학 개론이 있고 두 번째가 회계가 있었죠. 그래서 회계 과목이 이제 회계학 1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세법이라는 과목이 쪼개져서 3개의 과목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학 1부는 우리가 앞서 했던 그대로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세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계산 문제로서의 세법, 그래서 소득이 얼마냐, 세금이 얼마냐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회계학 2부가 되겠고요. 이게 세무회계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말문제로서 내가 이런 법조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혹은 그 법의 취지에 대해서 판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주관식 서술형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대학교 전공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중간 기말고사에 이제 줄로 쓰는 거 있죠, 말로 쓰는 거, 그런 시험으로 세법학 1부와 2부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험들이 주관식 논술형이에요. 그래서 답안지에 답을 쓰고 계산 근거나 풀이 근거 혹은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손으로 직접 써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이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무튼 그렇게 2차에 동차 치러지고 있고 만약에 이 동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합격이 안 되고 있으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져요. 그때 두 번째 치른 2차를 우리는 유예라고 부릅니다. 유예. 그래서 동차와 유예 두 번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예까지 되지 않고 있으면은 다시 1차로 돌아가서 1차를 다시 준비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1차와 2차가 있고요. 그럼 각 시험에 대해서 합격 기준을 보시면, 자, 보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1차와 2차에 대한 합격 점수는 합격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차 보시면요. 각 과목별의 점수가 40점보다 이상이죠. 그래서 전체 100점 중에서 40%보다 미만으로 맞추고 있으면요. 다른 과목의 점수와 관련이 없이 무조건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40점보다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과락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의 첫 번째 목표는 면과락이에요. 과락을 면하자라는 게 첫 번째 목표 되고 있고, 두 번째가 그런 과목별의 전체 평균을 내보았더니 평균이 60점보다 이상이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과목에 대한 어떤 점수는 80점, 어떤 과목은 50점을 맞춰서 평균 내보았더니 60보다 이상이더라. 그러면은 1차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즉 1차는요. 우리 시험의 전체 응시자 수와 전체 등수와 관계없이 절대 평가예요. 이 점수만 넘기면 그냥 합격입니다. 그럼 바로 다음 2차를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차를 보시면, 자, 2차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2차도 절대 평가예요. 그래서 절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상대 평가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이제 법에 따르면, 세무사 법에 따르면요. 1년마다의 최소한 뽑아야 되고 있는 세무사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법을 보시면은 최소 700명까지 뽑고 있습니다. 700명. 자, 그런데 이 2차 시험이 워낙 악명이 높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통과하는 수험생이 매년마다 700명이 안 돼요. 자, 그러면 700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 그럼 남은 인원수를 등수를 매겨서 등수에 따라서 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절대평가를 가장한 상대평가라고 발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락을 면한 사람들 중에서 등수를 매겨서 700명 정도까지, 710명까지 뽑거든요. 그 정도 등수에 들어온 학생들을 합격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를 모두 통과해야만 최종적인 합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 그럼 이제 그 세무사 1차와 2차의 현재 현황이 어떤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이 통계도 이제 그 공단에서 시험 주관 단체에서 내놓고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2019년부터 작년까지죠. 5개년간의 통계자를 분석해 보시면은 응시자 수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제 저는 회계사인데요. 회계사의 응시생 수가 한 10,000명쯤이고요. 한 세무사 응시생 수가 한 5, 6천 명 정도 됐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세무사 응시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들 들어오고 계세요. 보시면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응시자 수가 13,000명대이죠. 근데 올해가 보시면 이제 23,000명대였는데 이거는 응시자가 아니라 출원자라고 해서요. 응시가 아니라 원서를 넣은 사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응시자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한 여기에서 80% 정도만 곱해보시면 숫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응시하고 있는데 과연 몇 명이 붙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합격률을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거, 작년 거 보시면 작년 합격률이 빨간색이죠.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절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인원수가 많다라는 거는 시험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시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보시면 2022년 당시의 합격률이 자, 3명 중에서 1명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한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세무사 1차 시험 할 만하다. 너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에서 이제 걱정되고 있는 것이죠. 아, 저희 그런 시험까지는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작년 기준으로 굉장히 어렵게 냈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런 세무사 시험이 퐁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 어려웠으면 올해가 조금 괜찮고 올해가 조금 통과하기 쉬우면은 다음 해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치렀던 세무사 1차 시험은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추측에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제 산업인공단에서 너무 1차만 통과하고 2차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장수생 그리고 이제 그런 적체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 1차 시험을 어렵게 내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2025년에도 이제 작년, 재작년, 올해죠. 올해와 작년과 준하거나 비슷한 난이도 정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합격률을 한 요보다 살짝 높게 하는 정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랬고요. 아무튼 그래서 밑에 보시면 2차 시험도 있죠. 2차 시험을 보시면 사실 2차 시험 막 중요하진 않지만 2차 시험은 그냥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무사 시험은 1차는 할만하다. 근데 2차가 좀 많이 어렵다. 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평가였다면 최근부터는 1차는 어렵고요. 2차는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2차 시험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1차를 보시면은 결국 우리는요. 1차 시험 준비가 우선 되겠죠. 잘 준비하려면 그냥 어디서 뭐 주워 들은 대로 뭐 이것만 하면 된대. 혹은 이제 이것만 달달 외워 들어가면 된대. 계산 문제 풀지 마. 계산 풀지 말고 말만 잘 외워서 들어가면 1차 통과할 수 있어. 동차는 유예 시간 2차 때는 일단 그때가 세보자 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공단에서 그런 걸 하지 말라라고 좀 문제의 어떤 트렌드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말 문제가 있고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말 문제는 이제 옳은 거, 옳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있고 계산 문제는 내가 숫자를 잘 풀어서 맞추고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문제만 올인해서 하는 사람들을 조금 쳐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지 않나고 싶어요. 그래서 점점점 계산 문제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단순 암기, 그래서 뭐 이제 강의 같은 거를 대충 듣고 이제 간단 요약서라든가 짧게 줄여지고 있는 그런 문제지가 있죠. 그런 문제집만 돌돌돌돌 돌려서 들어가는 시대는 점점점 저물어 가고 있다.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은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전문가는 저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연간의 그런 시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경향의 시험들이 나올 것이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강의만 듣고 열심히 책만 보면 된다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어떤 파트 열심히 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를 일반적인 평일반이나 혼자 공부했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희랑 함께 하신다면은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정해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아무튼 이제 더 이어서 보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말 종합반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추천드리고 있냐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세무사 시험 준비생을 크게 두 가지의 그룹을 나눈다면 첫 번째가 종일 수강생이 있어요. 즉 이제 직장 같은 거 관두고 학교도 휴학하고 학원에 등록해서 월화수목금토일 내내 학원에서 공부하는 종일 수강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병행 수강생이 있습니다. 병행 수강생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직장을 현재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혹은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자기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하루 왼종일 공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대안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대안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주말에 시간 되니까 주말에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고 이제 주중이라든가 빈 시간 있겠죠. 주중에 빈 시간에는 자습이나 복습하면서 내 공부하겠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학기를 같이 하고 있는 대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직장과 병행하고 있는 직장인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 많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올해도 이제 그 어려운 시험에서 뚫은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믿음을 가져실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보시면은 재시 수험생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올해 1차를 좀 아깝게 떨어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떨어지냐를 분석해 보면요, 대부분 자기의 공부하는 시간이 모자란 경우예요. 즉 강의에 치여서 강의만 듣다가 정리를 다 못한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정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도 중요한 거는요, 내 스스로 내 머릿속에서 얼마나 정리하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복습할 시간이 모자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강의를 최소화하고 내가 복습할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저희 주말 종합반이 굉장히 매력적인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맞춤형 반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자,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인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다다음 주죠. 그래서 제가 5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3월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반이 있어요. 기본반은 이제 막 시험을 입문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재무회계 그리고 원가관리회계 세법개론을 현장 강의로 진행해요. 현장 강의로 진행하고 그리고 1차에만 출제되고 있는 재정학이랑 선택법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 강의로 빠르게 소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주요 과목들은 현장 강의에서 몰입감 있게 공부하시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있는 재정학과 선택법들은 이제 평일에 퇴근하시고 저녁에 온라인으로 빠르게 공부하시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전체의 모든 과목들을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시고 그 다음 이어진 것이 이제 리뷰반이에요. 이 리뷰반이 원래 없었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클래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항상 기본 강의 듣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만의 복습이 안 돼요.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다시 펼쳐보니까 책을 이게 뭔 말인지 기억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복습이 안 되고 있으면 다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기본반에 딱 절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본반에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핵심적인 것을 빠르게 정리하는 리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용 통해서 이 두 개의 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2회독 하고 있는 2회독. 그래서 강의에서 2회독을 하시고 또 다시 혼자 공부하면서 3회독, 4회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을 최소한 객관식 전까지 3번 이상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올해 12월 말, 올 1월 초에 시작되고 있는 객관식반이 있습니다. 객관식반 말 그대로 1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최종적인 정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서 내가 시험장에 뭐를 풀지, 만약 푼다면은 어떻게 풀지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많이 풀어보신 다음에 마지막 시험 한 달 동안 혼자 정리하셔서 시험장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단 그게 세 가지의 클래스를 가지고 1년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과목별 효율적 학습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 1차 시험 과목은 먼저 회계학이 있고 세법학 개론이 있고 그리고 재정학과 선택법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회계, 원가, 세법이에요. 이 세 가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들으시고 나머지 과목들, 기타 과목들은 이제 빨리 들을 수 있게 이게 약간 이원화하고 있다.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충분한 수업 시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원래 저희가 이제 주말반이 일정상 기간이 기본반이 18주 정도였어요. 18주 정도. 근데 이제 최대한 늘려서 전체 주수가 20주 정도 하고 있고요. 한 주의 강의를 10시간에서 12시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주말만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반 했던 내용들 못지않게 일반적인 클래스 못지않게 충분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강의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의 시간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그래서 평일반 같은 경우 일반적인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요. 내게 주어지고 있는 복습 시간이 20%밖에 더 추가되지 않아요. 즉 뭐냐면 현장 강의에서 강의를 100분 동안 하고 있으면 내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120분밖에 안 돼요. 즉 내가 같은 능력에서 잘 모르겠다. 그럼 또 들어야겠죠? 또 들으려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게끔 전체 강의를 1차 시험까지 온라인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본반 끝나더라도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강의를 들으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집중 관리인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주말 종합반은 일반적인 종합반에 비해서 소수 정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선생님과의 좀 대면을 좀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케어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쪽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뭐 얘기 많이 하면서 뭐 그 공부 내용 자체뿐만이 아니라 시험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뭐 수험 관련된 상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 기본 종합반은 이제 5월 18일 토요일부터 개강하고 있고요. 그래서 20주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2부반은 이제 한 주 정도 쉬었다가 10월 19일부터 10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1부반이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을 얼마나 잘 압축하냐라는 거예요. 내용을 잘 압축하고 있고 압축한 걸 얼마나 많이 반복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압축과 반복을 여러분들 수락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리뷰를 통해서 기본반에 있는 내용들이 강의를 통해서 압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압축이 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일단 모르긴 몰라도 일단 요 내용만 잘 준비하자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반에서 들었던 것과 이제 리뷰에 들었던 것들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체 내용 중에서 최소한 30~40%까지는 완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대한 부분들은요. 객관식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때 내가 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나 혹은 기본과 리뷰를 통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것까지 다 정리하시면서 전체 나의 실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연간 종합반은 기본부터 시작해서 시험 끝까지 전체를 다 챙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만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반 듣고 리뷰로 한 번 더 정리하고 객정으로 마무리하는 그 전체의 흐름을 다 가져야지만 시험에 온전히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실게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실 건 강의 시간인데요. 일단 저희는 주말 동안 총 12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단 토요일은 8시간이어서요. 오전 9시부터 중간 점심시간 포함해서 오후 6시까지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연간 종반 특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할인도 제공되고 있고 복습 강의에 대한 제공 그런 등 내용이 있는데, 자, 그런 내용들도 더 제공되어 있다는 거 자세한 내용 한국에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하실게요. 자, 이제는 교수님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기본 과목들 있죠. 회계, 세법, 원가회계에 대한 과목들의 설명은 이따 설명드릴 것이고, 이제 그 다음이 기타 과목입니다. 이제 작년부터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이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행소를 듣고 싶다. 그러면 행소의 선생님이 한 명인 게 아니라 두 명 있는 거예요. 두 명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분을 골라서 강의를 수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은 다 저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워낙 유명하셔서 뭐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다고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과목별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 선생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웃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재무회계 강의를 맡고 있는 신임희 세무사라고 하고요. 제 이력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중에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시죠. 저도 직장을 8년 동안 다녔어요. 여기 길 건너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다니고 8년 다니다가 도저히 이제 일을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 2의 인생을 준비한 게 세무사였거든요. 저는 세무사를 준비한 게 제 인생에선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오셨다는 얘기는 세무사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떻게든지 언젠가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뭐든 빨리 해야지 그나마 세무사 시장에 파이가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응시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한 해에 쏟아나오죠. 오는 인원수가 700명씩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들어오셔야지 세무사로 좀 자리를 잡고 노후 생활 잘하실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리 잘 잡고 회사 생활보다 훨씬 더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제가 증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 얘기만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제 양력은 이렇게 되고요. 강의한 지는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랑 공무원 이런 시장에서 다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분이 실력이 없다 이렇게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강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재무회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재무회계는 앞서서 악명이 좀 높았죠. 올해 시험을 좀 보시면 1차 시험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 같이 시험 보거든요. 재무회계는 총 2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0문제 중에 몇 문제요? 60%가 나와요. 그래서 60%긴 한데 솔직히 원가관리회계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원가관리회계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하고 재무회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트라인만 유지하면 1차는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1차만 합격해서는 솔직히 저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 낭비. 1차가 아니고 뭘 합격해야지 최종 우리가 세무사가 될 수 있냐면 2차까지 합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재무회계의 장점은 뭐냐면 1차, 2차가 난이도가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차를 잘 준비하시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2차까지 가요. 그러니까 1차, 2차가 따로 놀지 않고 1차를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2차 준비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1차를 객관식이니까 대략 합격할 정도만 만들겠다. 그러면 저는 B예요. 차라리 그러면 시험장에 오지 마시라. 시간 낭비다. 오히려 1차를 잘 하셔야 1차를 오히려 우리가 늘 준비하는 단계보다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지 시험 시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자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시험을 준비하고 10개월 만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격을 했냐면 1차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좀 남들한테 욕을 먹긴 했어요. 지금 심화를 왜 듣냐? 1차를 지금 객관식 가기 전에 그냥 이론 강의 듣고 심화는 2차 때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저는 1차를 거의 2차처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점수를 원래 받아야 될 점수보다 좀 오바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차는 오히려 개꿀. 1차보다 2차가 더 쉬운데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재무회계가 그래요. 1차가 좀 어려운 대신 뭐는 좀 평이하다. 2차는 되게 평이하게 내요. 그래서 2차가 평이하려면 1차 때 그만한 그 내용들을 배우고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간을 줄이려면 1차를 뭐처럼 해야 된다. 2차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은 조금 보시기에 너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야라고 하는 건 그거는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고 강의를 해본 제 경험상으로는 1차, 2차가 난이도 편차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1차 때는 어디까지 좀 했으면 좋겠냐면 우선 기본반 때는 다 들으셔야 돼요. 기본반 때부터 추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가장 싫어하는 수험생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공부를 안 해보셨잖아요. 저는 10년 동안 강의하면서 뭐가 중요한지 알거든요. 근데 본인이 정해요. 본인이 요건 딱 1시간 들어보니까 내 거 아니야. 그러면 40문제 중에 내 게 아닌 게 거의 30문제가 넘어요. 그럼 시험장에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참고 들으셔야지. 예, 그거를 넘기는 게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넘기고 이건 내 지킬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걸 한 2번, 3번만 트라이 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객님한테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두 번 들어보시면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꾸준히 하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마라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2번, 3번 하시고 쉬운 건 한 회차마다 금방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차를 조금 집중적으로 하셔서 2차까지 같이 대비하는 개념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말반이긴 하지만 주말반을 가장 걱정하시는 게 많이 버린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에요. 많이 안 버리고요.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안 빠르나요? 말은 빠른데 나름 좀 정확하거든요, 발음이. 그래서 버리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뭐 이거는 아니다 싶은 주제는 버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교재에 있는 전범위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하시고 최대한 뭐 많이 회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론 전달을 좀 짧게 하면서 중요도를 제가 비중을 갈라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선 마음 먹으신 김에 그냥 제가 하시라는 대로 그리고 문제도 자주 드릴 거니까 그거대로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첫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범위에 걸쳐 고르게 출제를 해요. 과거에 좀 쉽다라고 하는 주제는 되게 어렵게 나와요. 근데 잘 안 나오는 주제 있죠. 그런 건 엄청 평이해요. 그래서 약간 밸런스를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시험 범위는 어떻다는 거예요? 전범위예요. 전범위. 처음부터 쳐내지 마셔라. 예, 그런 걸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노력을 해보셔라. 많은 주제를 다룰 수 있게 노력을 해보시면 그게 2차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문제, 계산문제 모두 올해는 좀 상향으로 상당히 아마 그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부 다 회계 욕밖에 없거든요. 전부 다 지금 재무회계는 거의 욕바가지예요. 그 정도로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그래도 뭐 풀 수 있는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학습하는데 상대적 휘발성이 강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재무회계 특징이 이렇습니다. 40테마가 있으면 1번부터 40번 테마가 연대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을 들으면 뭐 2번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1, 2, 3, 4, 5, 6, 7, 8, 9, 10이 다 다른 주제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많냐면 1번 듣고 나서 다음에 40번을 들으면 1번이 날아가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속독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시험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하고 3개월 뒤에 앞에 걸 보시면 다 날아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뭐 이제 주말반에 일찍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는 한데 9시까지 도착하시려면 좀 일찍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오셔서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빨리 훑어보시는 거. 그래서 가능한 한 뭐 해야 된다.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속독을 하시면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주말반이 장점이 뭐냐면 직장분들이 더 잘 알아들으세요. 주식 안 해보셨어요? 저 증권사 출신이잖아요. 그쵸? 주식 채권 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린 친구들은 주식도 뭔지 모르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주제가 많으면 듣기가 편해요. 재무에게는 주식 채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휘발성이 강하니까 최대한 뭘 많이 해주셔라. 속독이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 과정이 기본반 듣고 날아갈까 봐 리뷰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자주 회독하는 거. 회독수를 적어도 3, 4회 이상은 가져가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세무사가 그냥 되냐고요. 너무 세무사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많이 회독을 하시냐. 그게 가장 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일단 이렇게 해요. 기본반이지만 1, 2차를 같이 준비한다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속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문제 보시면 아마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적어드릴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따라와 주시면 아마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욕은 하시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심한 과목은 아니니까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교재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교재는 바뀐 부분은 솔직히 없어요. 혹시 시판 가지고 계신 분 있을까요? 요게 가장 바이블 같은 교재거든요. 요게 이제 중급회계 1, 2권, 상어권이라고 2권이에요. 요거 가지고 이제 2차까지 가는 거예요.
요 책만 사시면 그냥 끝까지 요거 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10판이 있고 11판이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10판과 11판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기준서가 개정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나는 예전부터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교재를 사신 분은 굳이 다시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없으신 분들은 요 판수가 11판이고 요게 맞춰서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교재도 있는데 뭐 따로 정리 노트까지는 드립니다. 그리고 리뷰 과정에서는 앞서서 소개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따로 저희가 정리된 교재를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교재랑 리뷰 교재 요 가지고 공부하시고 다음에 이제 객관식 교재 나오면 그거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판수 정도만 확인하셔서 준비해 오시면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그렇게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먼저 받을까요? 좀 시간이 늦어졌으니까. 궁금하신 거 좀 있으세요? 저희가 뒤에도 궁금한 시간이 또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시간이 좀 늦어져서 8시 다 넘어갈 것 같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그쵸. 예, 전혀 안 하시죠. 그쵸? 나중에 세무사 되시면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나중에 고객님이 물어보시면 바로 답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요 정도만 소개를 하고요. 저희 뒤에 원가 관리에게 가르치시는 공영무 세무사님도 저처럼 회사 생활 하다가 합격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내용들 위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가관리회계 강의 맡은 공영목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공기업 근무를 했었고요. 10년 근무하고 퇴사해서 지금 이제 제 개인 사무실 하고 있고요. 강의도 저희 신인미 세무사님이랑 짝꿍이에요. 거의 이제 같이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인미 세무사님 자랑하시니까 저도 자랑하면 예, 1차, 2차 전부 다 회사 다니면서 붙었고요. 회사 다니면서 붙었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1차 시험까지는 회사를 좀 다니면서도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하지만 보통 2차 시험에서는 좀 이렇게 휴학을 한다든지 휴직한다든지 아니면 좀 선택을 해야 되죠.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올인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저는 2차까지도 전부 다 회사 다니면서 시험을 붙었고 이제 1년 정도 1년 넘게 회사를 더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업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하고 이제 비슷한 고민이에요. 저도 이제 공부할 때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짜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학업과 병행한다든지 직장생활 같이 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시간을 짜내서 공부해야 되고 또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겪었던 일들 이제 좀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은 시간 되면 조금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원가관리 회계라는 과목에 국한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차 시험, 2차 시험 전부 다 재무회계랑 원가관리 회계는 같이 가요. 1차 시험에서 보면 1차 시험이 이제 40문제인데 비중이 이렇게 됩니다. 재무회계가 24문제, 그리고 원가관리 회계가 16문제예요. 그래서 딱 이제 배점으로 보면 40점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고 2차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회계 2문제, 원가관리회계 2문제 이렇게 나와요. 총 4문제인데 말이 4문제지 원래 2차 시험은 한 문제 안 했다. 여러 가지 묻는 질문들이 많아요. 4개, 5개씩 이렇게 질문들이 한 문제다 있죠. 어쨌든 이렇게 2문제가 나오고 원가관리회계는 배점이 똑같이 또 40점입니다. 그러니까 배점이 좀 작죠. 배점이 작아서 저도 속상해요. 속상한데 배점이 작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이제 재무회계 담당하고 계신 신은미 쌤님께서 이제 자인을 하셨어요. 재무회계는 어렵다.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우리가 재무회계나 세법보다는 확실히 더 쉬운 과목이 원가관리 회계거든요. 우리 시험이 여러분 남들이 못 푸는 문제를 막 열심히 풀어가지고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1차 시험 보면 60점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남들이 푸는 문제를 똑같이 다 풀고 그것보다 한두 문제 더 풀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우리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로 좀 깔아주는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특히 1차 시험에서 꽈락을 맞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그런 과목이 필요한데 그게 원가관리 회계예요. 남들도 다 열심히 하고 남들도 다 잘하는 과목이 원가관리 회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정학이라든지 선택 과목보다는 좀 더 어렵지만 재무회계나 우리가 세법보다는 좀 쉽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학습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16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학습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정형화된 틀을 숙지하고 무한 반복 연습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계산 문제는 손으로 끝까지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16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16문제가 전부 다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이론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말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고 어떨 때는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 시험도 이론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다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라든지 세법은 재무회계는 뭐 2, 30%, 뭐 세법은 한 3, 40% 정도의 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문제에서 어떻게 비벼가지고 좀 시험을 잘 봐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원가관리회계는 다 계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계산 문제니까 우리가 기본 가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본 가정에서 이론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론을 배우는 이유 자체가 계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입니다. 다 계산 문제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정형화된 틀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를 푸는 데는 다 이렇게 정형화된 틀이 있어서 그러니까 왁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왁구가 있어서 그 왁구에다가 우리가 잘 문제에 나온 숫자들을 정리해서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우리가 계산 문제를 끝까지 맞출 수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틀을 계속해서 숙지하고 계속해서 계산 문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끝까지라는 표현이 이게 뭐냐면 손으로 풀어야 된다고. 눈으로 풀면 안 된다고요. 끝까지 풀라는 게 뭐냐면 그냥 어쩌다가 맞추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문제를 풀 때 1분, 2분 안에 풀었다고 한다면 복습은 5분, 10분 동안 완벽하게 내가 씹어먹는다는 각오로 그렇게 또 복습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원가관리회계라는 과목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기하는 주제 없이 모든 내용을 정복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세법이나 재무회계는 두 분 선생님한테는 죄송하지만 토 나와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너무 방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거를 이 정도 해가지고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내용은 되게 방대한데 잘 출제되지 않는 범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출제가 꼭 되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주제들도 있고 이런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관리 회계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면은 다 어느 정도 우리가 실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범위에 고르게 출제됩니다. 안 나오는 파트가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강의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고르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주제 다 정복할 수 있고 그래서 끝까지 모든 주제를 우리가 다 공부할 거라는 겁니다. 수업 방식 보면요. 여러분 일단 이론 설명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기본서는 여기 보면 홍상현 우리 학원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홍상현 선생님의 기본서를 쓸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강의 노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뭐냐면 기본서가 1차, 2차 다 대비하는 게 기본서고요. 또 뭐냐면 이렇게 실강을 듣는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수강생들을 위해서도 써지는 게 기본서예요. 그러니까 다 재무회계든 세법이든 원가관리회계든 다 책들이 뭐예요? 거의 무기 수준으로 두껍죠.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가 특히 원가관리회계는 그 이론을 다 읽으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우린 계산 문제 풀 거거든요. 어차피 다 계산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어차피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들을 잘 들으셨으면 서브노트만 보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서브노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본서로 돌아와서 기본서에 있는 예제라든지 객관식 문제 그리고 주관식 문제도 있지만 주관식 문제는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시는 단계에서 좀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몇 문제 많이 풀지는 않을 거고 객관식 문제랑 예제는 거의 대부분 많은 문제를 다 풀어볼 겁니다. 우리는 계산 문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제랑 객관식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기본 과정이지만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 거고요. 그리고 변형되는 유형들까지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고민은 짧게 해야 돼. 고민을 짧게 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에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내년에 반드시 붙는 거지 내가 이번에는 좀 연습해보는 셈 치고선 해보고 그 다음에 붙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다음번에도 못 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년에 1차를 붙을 거야. 그리고 직장인이라든지 뭐 학업을 병행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저도 그랬으니까 동차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유예로는 또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꼭 붙을 거야. 그런 각오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민은 짧게 하시고 바로 공부를 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주말반 준비하면서 리뷰반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선생님들이 준비를 좀 많이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왔고요. 저는 박시섭 회계사이고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다 직장 병행하셨지만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붙었다는 거 또 짧게 자랑 좀 해볼게요. 아무튼 이제 보시면 저는 이렇고요. 학력이 전 저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법이 중요한 거죠. 이 세법에 대해서는 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양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냐면
정규 강의로 소화를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강의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세법이 총 40문제가 있어요. 40문제 중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뭐 이제 기본이라 부르고 있는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가 있는데 요 세 가지의 법에서 총 문항수가 28개가 나옵니다. 이게 정규 강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의 12개 문항이 있어요. 뭐 국세 기본법, 국세 징수법, 도세법, 처벌법 등등등이 있는데 이게 12문제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기타 세법이라고 하면은 좀 뭐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정규 강의가 아닌 나머지 12개들은 별도의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과목은 시작하자마자 정규 강의에서 들을 거 그리고 공개 강의에서 들을 거를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할 거냐라고 봤을 때 이제 좀 내가 좀 세무사 조사를 많이 해봤다 이런 분들이 4488이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들어보세요. 이 사사가 뭐냐면 회계가 40이고요. 점수가 세법이 40점이에요. 그러니까 꽈락을 면한 상태에서 아슬아슬하게 점수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붙으려면 평균이 60점 되잖아요. 그 모자란 평균을 재정학과 선택법에서 80 이상을 맞아버려서 평균을 맞춘다라는 전략이 4488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면 좀 굉장히 그럴싸한 전략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4488을 하고자 하고 있는 자세가 좀 중요해요.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설명드렸죠. 자, 이 40이 세법에서 40을 어떻게 맞고 있냐는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공개 특강에 하고 있는 기타 세법 12문제가 있죠. 얘네들은 달달 외우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딱히 뭔가 뭐 계산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산 뭐 어떻게 숫자를 어떻게 대입하고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험 직전 3개월 전에 얘네만 그냥 달달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체 12개 중에서 많이 맞추면 10개 나올 수 있거든요. 10개. 그러면 자, 우리가 40을 맞기 위해서 필요한 문항수는요. 16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10개 맞췄어요. 나머지는 6개는 어디서 맞추죠?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28개에서 6개를 맞춘다라는 전략이 4488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4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찍어서 6개 맞추고 나머지에 올인해서 점수를 만든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붙는 분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말 안 하죠. 나 이렇게 붙어도 말 안 해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방법들이 옛날에 먹히긴 먹혔습니다. 근데 이제 선인공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는 거의 저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 문제를 진짜 어렵게 내요. 말 문제를 약간 애매하게 내든지 혹은 좀 잘 안 나온 데에서 규정을 찾아내어서 그걸 묻는 방식으로 조금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방법은 즉 말 문제와 공개 특강에 올인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는 1차에는 그런 대로 먹힐지언정 2차 가면요 무조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왜냐면 2차 시험은 얘네 안 나오거든요. 얘네 안 나오고요. 여기에서 100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를 맞출 줄 알아야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말 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를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을 당장에 준비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주제까지는 계산 문제를 풀 줄 아셔야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 어디에서는 지금도 말 문제만 디립다 주입시켜서 가르치는 강의도 있긴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니까. 저희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말 문제와 계산 문제를 밸런스 있게 강의를 할 예정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런 4488이 아니라 제안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5577이라는 거예요. 뭐 대리운전 번호 그런 게 아니라 5577은 뭐냐면 50이죠. 50이 뭐냐면 세법과 회계에서 50을 맞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꽈락을 면할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안정된 점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하는 본질은 이 50을 어떻게 만드냐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전체 중에서 어떻게 절반을 맞추냐, 그때는 필요한 문항수가 20개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상상하시면서 내가 20개에서 몇 개를 맞출까라는 것을 미리 짜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공개 특강에서 이 강의에서 12개 중에서
8개를 맞추는 실력을 내가 만든다. 그러면 나머지 12개를 여기서 만드시는 거죠. 근데 그 12개를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부가세에서 몇 개, 소득세에서 몇 개를 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챕터에 집중해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챕터는 잘 안 되면은 전략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법인 소득세를 무작정 제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우리가 직장인 병행수험생으로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소득 부가는 확실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소득 확실하게 준비하시고 법인세 파트는 많이들 어려워하시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어느 정도 준비해서 일종의 플러스 알파, 맞추면 보너스인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세법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다르게 시작부터 조금 전략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평일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 종일 수험생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일 수험생이라고 해서 다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갖다 버립니다. 우리는 좀 더 일찍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미리 집중할 거를 준비해서 회독을 많이 돌려서 그 부분만큼은 남들보다 더 잘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50점을 맞추는 실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강의할 때에 먼저 그 다음 교재를 설명해 드리면, 자, 저희 교재는 일단 재무회계와 원가관리계는 기본서가 있죠. 기본서라는 거는 전공 교재처럼 이제 줄글로 설명이 쫙 있는 교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법은 저는 기본서 없이 바로 요약서인 이론 노트 1권과 2권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단 왜 그런 설명 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강의를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얘기가 기본서가 좋기는 좋은데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읽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요약서의 내용들 위주 강의를 진행해 보니까 기본서가 사실상 거의 펼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서 역할은 문제 풀이 집인 거예요. 거기 있는 예제를 풀거나 거기 연습 문제를 푸는 정도로만 역할을 그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본문을 읽는 상황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이론 노트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론 노트에 기본서에 버금가는 어떤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서는 안 보더라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공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라든가 취지 설명을 잘 만들어 놓았어요.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그 노트에 있는 거를 하나 캡처해 가져왔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아직 안 배웠잖아요. 뭐 이런 게 있다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설명되고 있고 중간에 발급하지 않음이라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왜 발급하면 안 되고 있는 건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설명을 이제 보완한 게 바로 점점점 보시면 2-20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번호가 여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발급하지 않음이라는 그 취지나 사례를 우리가 보고 싶으면은 예를 보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할 설명드리겠지만 강의가 끝나고 나서 혼자 공부하실 때에도 다시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 사례를 보시면서 그러면 발급하면은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도 아래 보시면 이게 있죠? 초록색 보시면 초록색. 이 초록색 내용이 그 발급하지 않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적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내용들이 기본서에는 큰 글씨로 줄글로 쫙 설명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간략하게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읽고 있으면요. 사실 기본서는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정리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왼쪽을 보시면은 책 표지에 그림이 있고요. 뭐 4장 20초기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또 얘랑 이어지고 있는 다른 규정과 다른 챕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세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은 이제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다시 다른 쪽과 이어진 부분을 읽어보시면서 전체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법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과목을 잘 공부할 때는 단순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에 대한 구조를 잘 아셔야지 덜 까먹는 거예요. 우리 시험 포인트는 덜 까먹는 겁니다. 덜 까먹냐?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있으면 그 안에서의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채우고 있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오늘 배운 것 중에 A, B, C가 있네?
그럼 A, B, C에 다시 소주제로서 1번, 2번, 3번 있네. 그런 거를 자꾸 머릿속에서 상기하셔야만 까먹지 않고, 뭐 까먹겠지만 좀 덜 까먹으면서 그 내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좀 더 구조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또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시험 전날이 되었어요. 시험 전날이 되어서 이거를 펼치게 되었어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다 봐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시험 전날 다 봐야 되고 있는 거는 요 그림이 아니라 이 표만 보고 끝내고 있는 거예요. 즉 표의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표의 내용들 중에서 파란색으로 강조가 되었던 부분들이 말 문제이든 계산 문제이든 자주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해야 되었던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전체를 다 읽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요약적으로 혹은 이제 정말 압축적으로 회독을 할 때는 결론만 암기하시는 결론만. 결론은 뭐죠? 요 표의 내용들 결론만 공부하시면서 아 내가 이런 거 공부했구나. 시험장 갈 때 이렇게 풀어야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재가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정말 노력만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기본서를 보지 않더라도 저희가 모든 세법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의 강의 특징 설명해 드리면은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말 수강생 병행 수강생들을 위해서 맞춰지고 있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법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시면 그게 손해예요. 전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만 돌려봐야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를 돌려볼 것이냐?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게 아니 그러면 안 나온 건 어떻게 풀어요?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설명 안 드린 거를 설명을 드려도요. 사실은 잘 못 푸세요.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뇌의 용량은 한계가 있어서 정해진 내용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담을 때는 최대한 잘 나오는 것만 담으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차 많이 어려웠었죠. 그래서 저도 항상 1차 시험 볼 때 가장 보는 것이 어렵냐 쉽냐가 아니에요. 제가 가르친 거에 몇 개 나왔냐 이걸 봅니다. 오늘 봤더니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전체 문제가 28개인데 제가 커버한 내용들은 일단 현장 강의에서는 18개였어요. 그럼 다 맞추면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40점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 강의가 아니라 별도의 온라인 강의 드리고 있는 걸 다 커버하면은 20문제예요. 40문제에서 법소부만으로 이미 반을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버하는 범위가 작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핵심만 전달할 뿐인 것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확률적으로 너무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과감히 배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욕은 제가 먹고 있고 점수는 여러분들이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시면 현장 강의에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은 별도의 온라인 강의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에서도 좀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거나 너무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따로 온라인 강의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 일단 강의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인 것들은 온라인 강의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만 강의실에 오셔가지고 저랑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나는 조금 더 세법을 더 많이 알고 싶고 좀 고독점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 다 공부하시면 하면 되시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나는 세법을 처음 공부하고 있다. 이제 입문하고 있다. 나는 할 것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온라인 강의는 안 들어도 돼요. 대신 현장 강의만 그 내용을 집중해서 하시면은 충분히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고 자, 세 번째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기본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약서만 하기 때문에 그때의 약간 한계가 뭐냐면 기본서에 있는 예제와 연습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했는데 그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 그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기 위해서 혹은 강의 중간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OX와 예제를 따로 만들어서 유인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해서 필요한 계산 문제들이 있으면 그건 따로 예제로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걸 드려서 같이 문제 풀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 강의 시작할 때마다 복습할 게 있는데 지난주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OX로만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지문들 읽어보시면서 지난주 혹은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상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와 문제풀이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실게요. 자, 제 설명 여기까지고요. 이제 보실 거는 그 주말 종합반에 대한 패키지 수학료 안내인데, 일단 뭐 연간 패키지가 있고, 연간 패키지는 이제 1년 전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반 20주, 리뷰반 10주, 그리고 객관식반 12주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리뷰 연계인데요. 그래서 기본반과 리뷰반을 연동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나중에 신청할 예정이고, 일단 지금은 기본과 리뷰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이거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봄 기본 종합반이어서 일단은 지금 나는 당장 어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기본반만 듣고 싶다,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서 이제 잘 마음에 맞으시는 고르시고요. 그다음 개강 일정이고, 개강 일정은 이제 다음 주이죠.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개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이 주말 종합반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나랑 맞는 강의다 하고 싶으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꼭 오세요. 그래서 일단 공부하시고, 그때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요, 이 세무사 시험이 직장 병행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만약에 주변에서 쉽다 하신 분들은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걸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한번 내가 하겠다 하시면은 진짜 1년 동안, 최소 1년간은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주말에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선생님 하시는 것처럼 이제 오전이든가 평일 퇴근할 때 그 시간도 최대한 활용해 공부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오신다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붙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정규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강의 영상이요? 네,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통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강의는 온라인 말씀하시는 거죠? 온라인 강의는 오전에는 이제 오전 강의가 그 당일 1시, 3시 사이에 올라오고요. 오후 강의가 한 저녁쯤에 올라옵니다. 네. 저한테 말고요. 다른 분께 물어보도 되십니다. 뭐 어떻게 붙었냐 물어봐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합니다. 하는데요. 법인세 전부라는 게 아니라 한 법인세 절반 정도를 진행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예, 있습니다. 그 강의실 자체가 자습실이에요. 그래서 강의 끝나면은 이제 저희 학원이 10시까지 운영하거든요. 10시까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네, 네. 보통 이제 저희 시험이 한 달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그 내용들을 잘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반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원이나 같은 학원의 종합반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 남겨놓습니다. 네. 너무 숙연하실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학원 6층에도 서점이 있거든요. 6층 서점에서 이제 구입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난 이제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서 대놓고 못 물어보겠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 저희 설명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의 진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